무릎이 아파요. 아이고, 허리야. 음.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쑤시세요? 90대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이것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40년간 약방을 운영해온 67세 박수철 약사입니다.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단골 손님이셨던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진통제를 하루에 4알씩 10년 넘게 드신 겁니다. 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할머니 같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울 좀 보세요. 얼굴이 누렇게 뜨지 않으셨나요? 손톱을 꾹 눌렀다 떼면 하얗게 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나요? 그럼 이미 당신 간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약회사 연구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뇌가 통증을 못 느끼게 속이는 거예요. 염증은 그대로 있는데 느끼지만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죠. 저도 10년 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생강하고 마늘을 3주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확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 3가지 위험 신호를 확인하세요. 첫째, 진통제를 하루 2번 이상 드시나요? 둘째,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나요? 셋째, 손톱을 눌렀다 떼면 색이 천천히 돌아오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밤부터 생강하고 마늘부터 드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3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씩 줄어듭니다. 둘째, 통증이 확 줄어들어서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간이 회복되면서 얼굴 핏빛이 돌아옵니다. 제약회사가 절대 말 안 해주는 충격적인 진실. 생강하고 마늘이 진통제만큼 효과 있다는 거. 이거 모르면 내일도 1년 후에도 계속 약값만 날리고 간만 망가뜨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단골 손님들한테만 알려주던 방법 전부 공개합니다. 아직도 진통제만 드시는 분들께 꼭 이 영상 보여주세요. 본론 1 생강 마이너스 집에서 키우는 천연 진통제. 자, 그럼 첫 번째 천연 진통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다 있으시죠? 근데 이 생강이 왜 통증을 잡아주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제 단골 손님 중에 72세 이명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10년 넘게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하루에 3번 식사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머리는 계속 지끈지끈 아프셨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약방에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약사님, 저 이제 진통제도 안 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할머니한테 딱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차를 하루 3번 밥 먹고 나서 한 잔씩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냥 양념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2주 후에 할머니가 약방에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약사님, 신기해요. 머리가 덜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럼 생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꺼주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라는 건 몸속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진통제는 그 신호만 차단합니다. 불은 그대로 타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만 꺼버리는 거죠. 근데 생강은 다릅니다. 불 자체를 꺼버립니다. 염증을 직접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생강은 3가지 통증에 효과가 큽니다. 첫째, 편두통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때 생강차 한 잔 드시면 확 풀립니다. 둘째, 근육통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뭉치거나 아플 때 생강이 염증을 빼줍니다. 셋째, 관절염입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 생강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약방하면서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 4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물은 60도에서 7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생강을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속도 편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생강을 요리에 넣는 겁니다. 고기 볶을 때나 국 끓일 때 생강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생강을 다져서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염증도 잡아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실 때 생강을 같이 드시면 속이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 생강 레모네이드입니다. 생강즙 한 작은술에 꿀 한 숟가락, 레모즙 조금 넣고 찬물에 타서 드세요.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면 염증도 잡고 갈증도 해소됩니다. 네 번째, 생강을 갈아서 먹는 겁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꿀에 재워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숟가락씩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생강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손가락 한두 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꼭 밥 먹고 나서 드세요. 그리고 생강차는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드시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생강은 신선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사실 때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겁니다. 생강은 냉장고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10년 전에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약 사면서도 진통제를 하루에 2번씩 먹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생강차를 권하시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별 효과 못 느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던 게 줄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통증이 덜했어요. 지금은 진통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생강차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딱 3주만 해보세요. 하루 3번 밥 먹고 나서 생강차 한 잔씩만 드셔보세요.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본론 이 마늘 마이너스 만성 통증의 뿌리를 뽑는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연 진통제 알려드립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생강이 급성 통증을 잡아준다면 마늘은 만성 통증의 뿌리를 뽑아줍니다. 제 단골 손님 중에 68세 최병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하셨어요. 아파트 2층에 사시는데 집에 올라가려면 30분이 걸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대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한쪽에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래요. 최 할아버지가 약방에 오셔서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약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수술할 돈도 없고 약은 먹어도 소용없고. 저는 할아버지한테 단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꿀마늘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의심하셨죠. 마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3주 후에 할아버지가 약방에 오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올라오셨더라고요. 약사님, 신기해요.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 오를 때 소리도 안 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산책도 하십니다. 하루 30분씩 동네를 걸어 다니세요. 그럼 마늘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우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녹슨 관절에 기름을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문 경첩 있으시죠? 오래되면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그때 기름칠 한번 해주면 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마늘이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절 사이사이에 염증이 쌓여서 뻣뻣하고 아픈 건데요. 마늘이 그 염증을 싹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마늘은 생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급성 통증에 빠르게 효과가 있고요. 마늘은 만성 통증에 천천히 깊게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쌓인 염증을 뿌리부터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 류머티즘, 신경통처럼 오래된 통증에 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마늘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생마늘은 매워서 먹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꿀마늘입니다. 지금부터 꿀마늘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주 쉬우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마늘을 준비하세요. 마늘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다 벗겨주세요. 둘째, 마늘을 통째로 유리병에 넣으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안 됩니다. 마늘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어요. 꼭 유리병을 쓰세요. 셋째,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꿀은 아까지 마시고 넉넉하게 부으세요. 넷째, 뚜껑을 닫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병을 흔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늘 한쪽에 꿀 한 숟가락 같이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꿀이 마늘의 매운맛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마늘을 먹기 전에 으깨세요. 포크로 꾹꾹 눌러서 으깨주세요. 그러면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10배 더 많이 나옵니다. 으깬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럼 익힌 마늘은 효과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익힌 마늘도 효과 있습니다. 다만 생마늘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생마늘을 100이라고 하면 익힌 마늘은 70 정도 됩니다. 그래도 70이면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마늘을 요리할 때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고기 구울 때 마늘을 통째로 구워서 드세요. 국 끓일 때 마늘을 넣어서 드세요. 볶음 요리할 때 마늘을 다져서 넣으세요. 다 효과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늘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있죠. 바로 냄새입니다. 마늘 먹고 나면 입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는 먹기 부담스럽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냄새 잡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과를 드세요. 마늘 먹고 나서 사과 한 조각만 드시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마늘 냄새를 중화시켜 줍니다. 둘째, 우유를 드세요. 마늘 먹기 전에 우유 한 컵 마시면 냄새가 덜 납니다. 우유가 마늘 성분을 감싸 주거든요. 셋째, 녹차를 드세요. 마늘 먹고 나서 녹차 한 잔 마시면 입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요. 마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는 동안 몸이 마늘 성분을 흡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도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양은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을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꿀마늘로 드시거나 밥 먹고 나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아침 꿀마늘을 먹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덕분에 무릎도 허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딱 3주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씩만 드셔보세요.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덜 아프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본론 3생강 마늘 황금 조합 활용법. 자, 여기까지 생강하고 마늘을 따로따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하고 마늘을 따로 먹으면 효과가 50입니다. 근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100이 아니라 150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은 급성 통증을 잡아줍니다. 지금 당장 아픈 걸 빠르게 줄여주는 거예요. 마늘은 만성 염증을 뿌리부터 뽑아줍니다. 오래된 통증을 천천히 깊게 치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소방관이고 마늘은 건축가입니다. 생강이 불을 끄면 마늘이 다시 불이 안 나게 집을 튼튼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제 단골 손님 중에 74세 정순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 이상 앉아 있지를 못하셨어요.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잡고 가셨습니다. 생강차만 드셨을 때는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아프셨대요. 마늘만 드셨을 때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강하고 마늘을 같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던 게 사라졌습니다. 30분씩 앉아서 TV 보는 것도 문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노래교실도 다니십니다. 그럼 생강하고 마늘을 어떻게 같이 먹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약방하면서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생강 마늘차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 한 뿌리를 준비하세요. 손가락 2마디 크기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둘째, 마늘 2~3쪽을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통째로 넣으면 성분이 잘 안 나옵니다. 셋째, 물 500ml를 냄비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넷째, 생강하고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15분 끓이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좋은 성분이 날아갑니다. 다섯째, 불을 끄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성분이 물에 다 우러납니다. 여섯째, 체에 걸러서 컵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 한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고 속도 편합니다. 이 생강 마늘차를 하루에 2번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녁 먹고 나서 한 잔.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생강 마늘차는 공복에 드세요.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걸 미리 막아주거든요. 저녁 생강 마늘차는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자기 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생강 마늘차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1리터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틀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때마다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차갑게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꼭 따뜻하게 드세요. 그럼 생강 마늘차를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딱 3주입니다. 첫째 주에는 솔직히 큰 변화 못 느낍니다. 그냥 조금 개운한 정도예요. 둘째 주가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통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셋째 주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계단 오를 때 덜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저는 이걸 3주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딱 3주만 해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생강 마늘차 한 잔씩만 드세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제 단골 손님들 중에 3주 챌린지 하신 분들이 100명 넘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효과를 봤어요. 진통제를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끊으셨어요.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근데 10%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꾸준히 안 드셨어요. 하루 이틀 먹다가 까먹고 안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생강하고 마늘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양을 너무 적게 드셨어요. 생강 조금, 마늘 조금 이렇게 드시면 효과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양대로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강 마늘차를 드시면서도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끊으세요. 술 자주 드시는 분, 줄이세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 줄이세요.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 일찍 주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나쁜 습관 그대로면 효과 없습니다. 생강 마늘차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무릎 아플 때 생강 마늘차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끊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3주가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67세인데도 20대처럼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생강하고 마늘장 보러 시장 가세요. 오늘 저녁에 생강 마늘차 만들어서 한 잔 드세요. 그리고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드세요. 3주 후에 거울을 보세요. 얼굴 핏빛이 돌아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통증이 확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본론사 이런 분들은 꼭 병원 가세요. 자, 여기까지 생강하고 마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약사로 일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생강하고 마늘이 만능은 아닙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통증이 있고 반드시 병원 가야 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 단골 손님 중에 69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생강 마늘차를 권해드렸어요. 한 달 정도 드셨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보시라고 했죠. 검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에 암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셨어요. 근데 만약 계속 생강 마늘차만 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통증은 병원 가야 하는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첫째, 통증이 2주 이상 계속 심해집니다. 보통 근육통이나 관절통은 생강 마늘차를 드시면 일주일 안에 조금씩 나아집니다. 근데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거나 더 심해지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염증이 아니라 다른 병일 수 있어요. 디스크일 수도 있고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암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둘째, 통증과 함께 열이 납니다. 통증만 있는 건 괜찮은데 열까지 나면 이건 감염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생강하고 마늘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 붓고 빨갛게 변하면서 열이 나면 폐혈증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응급실 가세요. 셋째, 통증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합니다. 만성 통증은 천천히 아픕니다. 오늘 조금 아프고 내일 조금 더 아프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혈관이 막혔거나 장기가 파열됐거나 뼈가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밤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19 부르세요. 그럼 관리 가능한 통증은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만 뻣뻣합니다. 움직이면 괜찮아지는 통증은 대부분 관리 가능합니다. 관절이 굳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생강 마늘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둘째, 날씨에 따라 아픕니다.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고 추운 날 허리가 아픈 건 관리 가능한 통증입니다. 기압 변화 때문에 관절이 반응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관리하고 생강 마늘차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셋째, 쉬면 나아집니다. 오래 걸으면 아프지만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통증은 관리 가능합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피곤한 거예요. 충분히 쉬고 생강 마늘차 드시면 회복됩니다. 제가 약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생강하고 마늘은 보조 수단입니다.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병원 치료와 함께 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제 단골 손님 중에 71세 박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주사 맞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사님, 저 병원 약 먹으면서 생강마늘차도 같이 마셔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같이 드세요. 병원 약은 통증을 빨리 잡아주고 생강마늘차는 염증을 천천히 뿌리 뽑아줍니다. 둘이 같이 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병원 치료랑 생강마늘차를 같이 하셨어요. 3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보통 이 정도면 6개월은 걸리는데 벌써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생강마늘차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도 좋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와 자연 치료를 대립 구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필요합니다. 병원은 급한 불을 꺼주고 생강마늘은 다시 불이 안 나게 관리해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 통증이 생기면 일단 생강마늘차를 일주일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에 나아지면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거나 더 심해지면 바로 병원 가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단받으세요. 치료받으면서 생강마늘차도 같이 드세요. 그러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6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도 받으세요. 병은 조용히 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약방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생강하고 마늘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제입니다. 미리미리 드시면 병이 안 생깁니다. 이미 병이 생겼으면 병원 가세요. 그리고 생강마늘차를 같이 드세요. 그러면 회복이 빠르고 재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 문제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통제로 신호만 꺼버리지 마세요. 신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생강하고 마늘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마무리. 자, 여기까지 생강하고 마늘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급성 통증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편두통, 근육통, 갑자기 아플 때 생강차 한 잔이면 됩니다. 둘째, 마늘은 만성 염증을 뿌리부터 뽑아줍니다. 관절염, 오래된 통증은 꿀마늘로 천천히 해결하세요. 셋째, 생강하고 마늘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입니다. 생강마늘차를 아침 저녁으로 3주만 드셔보세요. 제가 40년간 약방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예방입니다. 진통제로 신호만 끄지 말고 염증의 뿌리를 잡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시장 가서 생강하고 마늘 사세요. 집에 와서 생강마늘차 만드세요.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드세요. 3주 후에는 약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통증도 확 줄어들 겁니다. 병원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아직도 진통제만 드시는 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매일 약값 쓰면서 고생하는 이웃에게요. 무릎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는 친구에게요. 허리 아파서 병원만 다니는 가족에게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67세 박수철 약사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잡는 음식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하세요.